예, 신의 한 수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민재기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연말이 되다 보니 이제 메이저 수급 동향에 계속해서 좀 눈길이 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연말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위한 개인들의 매물출에 조금은 부담입니다. 이 흐름 어떻게 좀 바라보시나요? 네, 지난주 제가 이제 신의 한 수 시간에 배당락일 전 한 5거래일 전부터 개인 투자들의 양도세 회피 물량들이 좀 출회가 된 경우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아마도 그러한 물량들이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 초반까지는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자, 오늘까지도 개인들의 물량들이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 어제 한 1조 원 정도 코스피, 코스닥 합계 1조 원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오늘도 지금 2시 정도 이제 제가 방송이 끝나고 한 2시 정도가 되면 한 1조 정도 넘는 그러한 그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바지 출회되지 않은 매물들이 남은 오후 시장 계속 출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까지의 흐름을 가지고 제가 준비해온 내용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에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그림을 한번 보시면 배당락 전까지는 개인 투자자들이 한 5거래일 전부터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해입니다. 지난해 12월 달 마지막 연말에 코스피의 개인 동향을 보시면 배당락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팔았던 물량을 그대로 다시 사놓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매도가 나오면 내일 정도부터는 다시 팔았던 물량을 담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난해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 날 배당락일 직전에 가장 많은 금액이 나왔죠. 1조 1,000억에 달하는 아주 큰 금액이 매도가 나오고, 그 다음 날 바로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은 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해 연말의 분위기였고요. 그러면 어제까지의 개인 투자들의 이 올해 흐름은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차트를 그려서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최근에 3거래일 동안 코스피에서 개인 투자들의 매매 동향을 보시면 그동안에 보이지 않던 대규모 매도가 좀 나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2월 22일 날 6천억 가깝게 매도가 나왔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6,100억 정도의 매도가 나오면서 최근에 가파르게 지금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들이 코스피에서 나오고 있다.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출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도 한번 보시죠.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2,500억 정도 나왔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3,500억 정도가 매도가 나오면서 최근에 배당락일 5거래일 전부터 해서 개인 투자들의 매도는 가속화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출회되고 있으니 오늘 정도 제 생각에는 한 오후 2시 이후가 되면 어느 정도 크게 급하게 나올 매물들은 어느 정도 좀 일단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혹시라도 마지막 장 끝까지 긴장을 늦추시지는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막판에 또 물량들이 쏟아질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부분 한번 보시고, 자, 근데 특이한 점은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배당락을 앞두고 이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으로 인해서 많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금융 투자 중심으로는 아주 급하게 주식을 사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한번 누적 순매수 포지션을 한번 보시면 개인 투자가들은 코스피에서 이렇게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금융 투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급격하게 누적 순매수 포지션을 늘려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상반된 매매가 지금 오늘이 클라이막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 투자들이 그러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좀 물량을 정리한다면 이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한 이 기관 투자가들 중에서는요, 배당 차익 거래를 통해서 오늘까지 보유해서 배당의 권리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매수세가 오늘 끝까지 아마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일부터는 제가 반대의 그림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개인 투자들은 지금까지 팔았다면 내일부터는 순매수로 바뀔 수 있는 반면에 금융 투자 입장에서는 배당 차익 거래를 통해서 이제 배당의 권리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다시 매물로 쏟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의 흐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도 보시면 개인들이 최근에 이렇게 팔고 있는 와중에 금융 투자에서는 이렇게 물량을 받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동일하게 이 개인과 금융 투자는 아주 상반된 매매의 절정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개인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 위주로 그러면 이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좀 마지막 물량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연간 기준으로요. 개인 투자자들이 아주 많이 산 종목들을 제가 한번 정렬을 해서 뽑아 보니까 카나리아 바이오 1,100억 정도 샀고요. 금양 한미글로벌 이런 종목들을 600억 정도로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삼천리라든지 하이드로리튬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들 종목들은 올해 이 연간 상승률이 100% 이상 오른 종목들 중에서 제가 개인 순매수 대금 상위 종목들을 뽑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종목들이 뭐 최근 들어서 그러한 이제 개인들의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대부분 종목들이 여기 있다라고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도 그렇듯이 수익률을 한번 보시죠.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들의 연초 대비해서 수익률을 보시면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는 거의 10배 이상이나 종목이 올랐었고요. 금양도 400%, 삼천리도 한 300% 올랐었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네옴시티의 가장 주도주, 대장주였던 한미글로벌도 최근에 주가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연초 이후에 이렇게 130%가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종목들이 최근에 개인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과 관련해서 좀 연동이 돼서 좀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어제 기준으로 시가총액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판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도 강도를 뽑아봤는데 시총 대비해서 순매수 금액을 나눠가지고 한번 집계를 해봤는데요. 어떤 종목이 매도 강도가 심했냐? 조금 전에 제가 언급을 드렸던 여기 삼천리도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드로 리튬도 있고 한미글로벌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막바지 아직까지 팔지 않았던 정리가 안 되었던 그러한 물량들도 12월 26일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강도 상위 종목들의 리스트에 이렇게 올라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까지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된 부분들이 이어질지도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좀 큰 종목들 중에서는 상승률도 좀 큰데 개인 투자자들이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좀 많이 산 종목들이 있죠. 그러니까 자금을 빌려와서 많이 산 종목들. 그래서 신용융자 잔고율이 많은 종목들, 20종목들을 제가 순서대로 한번 뽑아봤는데 최근에 이 신용 잔고율이 꽤 높은 종목들 중에서도 매도가 급하게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천리부터 해서 신용 잔고율이 한 10% 이상 되는 종목들을 리스트를 한번 뽑아봤는데 이런 종목들도 이게 한미글로벌도 아직 10% 가깝게 신용 잔고율이 있네요. 그래서 오늘 오후까지 잘 그런 부분들을 견뎌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 투자 쪽입니다. 제가 개인 투자들이 많이 산 종목들 그리고 어제 기준으로 매도 강도가 좀 강하게 나온 종목들 리스트들을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개인 대주주들이 많이 판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금융 투자에서 최근에 이제 매수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배당 차익 거래라는 부분을 통해서 매수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종목을 금액 기준으로 많이 샀는지를 한번 보시죠. 금액 기준으로 어제 가장 많이 산 종목 20종목을 뽑아보니까 삼성전자가 있고요. 하이닉스가 있고 그다음 LG화학, 삼성 SDI, 셀트론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입니다. 딱 봤을 때도 시가총액 대형주들 큰 종목들 위주로 금융투자에서는 많이 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배당 차익 거래를 통해서 매수가 들어온 종목들은 바로 이제 매도로 출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좀 연말에는 좀 시가총액 대형주들이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면 조금 주가는 좀 쉬어갈 가능성을 미리 염두를 해두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대주주 매물이 출회되는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좀 사볼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어제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판 종목들 금액 순서대로 제가 한번 리스트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삼성전자를 많이 팔았고 그다음 보시면 한국항공우주라든지 포스코케미칼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개인 대주주들이 많이 팔아서 주가가 빠진 종목 중에서 한번 내일부터 좀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한번 추려봤는데요. 빨간색으로 제가 색칠을 해놓은 종목들이 두 종목이 있죠. 어제 192억의 매도가 나왔던 FNF라는 종목이 있고요. 그 다음 133억 정도를 판 종목이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뭐 시장의 분위기와도 좀 괜찮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들이 아주 오늘도 뭐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아주 세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 FNF는 거기에 같이 좀 한 발 걸쳐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 FNF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순매도 상위 종목들 중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매도가 많이 나와 있는 것을 특징적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일단 FNF 같은 경우 최근에 투자 주체별로 누적 순매수 포지션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자, 검은색 그림이 주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빨간색 그래프가 투자자별 누적 순매수 포지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개인 투자가들이 막판에 이렇게 많이 파는 거 보이시죠? 네. 대주주 아마 양도세 회피 물량 관련해서 FNF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사모펀드가 그 물량을 받아가고 있는 것을 상반된 그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이 7일 연속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 그 물량을 사모펀드 쪽에서 7일 연속 순매수로 지금 담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FNF도 양도세 회피 연말에 그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FNF는 주요 브랜드들이 있죠. 네, 우리가 좀 추울 때 많이 입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네, 디스커버리 같은 브랜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야구 관련된 브랜드가 있는 MLB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FNF가 가지고 있는데, 이 매출액 증가율 흐름을 한번 보시면 꾸준하게 이 그래프가 회색 세로막대 그래프입니다.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이제 추위가 더 추워지니까 그런 움직임들이 더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MLB 같은 경우도 매출액 증가율이 2020년도에 이렇게 역성장을 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매출이 디스커버리 브랜드 매출 호조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이 본격적으로 이제 리오프닝을 시작을 하게 되면 더욱더 아마 MLB라든지 이런 브랜드들의 매출 증대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MLB 같은 경우가 올 상반기에 중국의 매장이 한 400개 정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현재는 한 400개, 500개에서 한 800개 정도로 증가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오프닝이 되면 매장을 많이 확장을 해놨기 때문에 수혜를 거기에서 이제 볼 수 있겠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의류 브랜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장 회사들 중에 많이 있는데 지금 올해는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올해 대비해서 증이익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에 시장은 아마 관심을 더 집중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필라홀딩스라든지 한섬이라든지 SJ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올해가 여기 진한 파란색이고요. 내년도입니다. 별로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성장이 그렇게 가파르게 보이는 모습이 차트상으로 보이지 않죠. 근데 FNF 같은 경우는 올해 560억에서 내년도 710억으로 이렇게 증익이 돋보이는 그러한 브랜드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라이센스 브랜드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한번 뽑아봤는데요. FNF와 더 네이처 홀딩스가 3분기 실적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성장률이 양호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 단기적으로 개인 매도가 많이 나온 그리고 사모펀드가 받아간 FNF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어제 또 이제 최근에 개인들이 많이 파는 반면에 기관들이 사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개인 투자가들이 최근에 좀 팔고 있는데 이 물량을 사모펀드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받아가는 종목이 방산 관련주 중에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끊임없이 지분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 주가만 고점에서 한 15%에서 20% 정도 지금 하락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최근 한 달 동안 조금 정배록 측면에서 가장 우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사모펀드에서 최근 한 달 동안 어떤 종목을 가장 시가총액 대비해서 의미 있는 금액으로 많이 샀는지를 제가 리스트를 한번 뽑아보니까요. 현대로템이더군요. 네, 현대로템이 시총 대비해서 거의 2.3%나 매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인 물량들이 나오고 그 물량을 사모펀드들이 열심히 받아가고 있는데 오늘까지 이런 대주주 양도세 회피 관련된 이슈가 끝나고 나면 방산 관련주들은 움직일 때 이렇게 수급이 집중적으로 매집이 된 현대로템 중심으로 한번 보시는 거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 개인들은 팔고 또 기관들은 사고 그 안에서의 종목 두 종목 짚어주셨습니다. FNF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대 로템까지 흐름 놓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의 한 수 오늘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민재기 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